도입부 지금 중고차 매장에는 조용히 팔려나가고 있는 럭셔리 SUV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을 사가는 사람들은 보통 소비자가 아닙니다. 딜러도 아니고 금융 담당자도 아닙니다. 진짜 차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비사, 차량 관리 전문가, 엔진을 직접 뜯어본 사람들, 어떤 차가 오래 버티고 어떤 차가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되는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오늘 소개할 5대 중에서 여러분이 예상한 차는 거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잊으셔도 됩니다. BMW X5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터보가 달려있고 복잡한 변속기가 들어가 있으며 화요일 밤 11시에 집 앞 주차장에서 수리 견적서를 보고 한숨 쉬게 만드는 독일 SUV들도 제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정말로 5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럭셔리 SUV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들었다는 소문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50만 마일을 넘긴 차량을 봤거나 정기적인 관리만으로 그 지점에 가까워지는 차들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동안 정비 현장에서 일하면서 굳이 돈을 쓸 가치가 없는 차에 사람들이 계속 돈을 쏟아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마일 클럽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5대의 럭셔리 SUV는 이 클럽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알아차리기 전인 지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차들을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5위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겁니다. 1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럭셔리 SUV를 바라보던 기준 자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투어포한 렉서스 RX 300ing. 2010년부터 2015년형 첫 번째로 소개할 차는 단순하고 검증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5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3세대 렉서스 RX 350입니다. 2년 전 은퇴한 교사 한 분이 2012년식 렉서스 RX 350을 타고 제 정비소에 오셨습니다. 주행거리는 21만 4천 마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차를 새 차로 구입했고 이제 계속 타도 괜찮은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신뢰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저는 차를 리프트에 올리고 진단기를 연결하고 모든 오일과 냉각수를 확인하고 서스펜션을 살펴보고 브레이크 라인까지 점검했습니다. 고장 코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뒤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 있었고 조수석 쪽 CV 부트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1만 4천 마일을 달린 럭셔리 SUV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바퀴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이웃이 새 링컨을 사라고 계속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링컨은 6개월마다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 렉서스는 1년에 한 번 오일 교환하러 오면 충분할 겁니다. 이 차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파워트레인에 있습니다. 보닛 아래에는 토요타의 2GR FE 3.5리터 V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캠리 B6, 하일랜더, 시에나 등 토요타의 여러 모델에 사용된 검증된 엔진입니다. 화려한 엔진은 아닙니다. 자극적인 성능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엔진도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고장날 터보차저도 없습니다. 유압식 밸브 조정 구조라서 일정 주기마다 밸브 간극을 수동으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동이 걸리고 계속 달리고 또 계속 달립니다. 이 엔진과 맞물린 6단 자동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28만 마일을 달린 RX 350의 순정 변속기가 출고 당시처럼 부드럽게 변속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현재 2013년식 렉서스 RX는 오직 AMD 주행거리 8만 마일 정도의 차량은 대략 1만 8천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 사이입니다.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의 BMW X5는 1만 8천 달러에서 2만 4천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BMW는 12만 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워터펌프, 밸브 커버 게스킷, 경우에 따라 타이밍 체인 텐셔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작업을 모두 해봤습니다. BMW에서는 이 작업들이 2,8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렉서스는요, 현실적으로 점화 플러그와 와이퍼 블레이드 정도로 400달러면
끝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점검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화면 반응 속도를 확인하세요. 2010년부터 2012년식 일부 차량은 터치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수리는 아니지만 가격 협상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 소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초기형 2GR FE 엔진은 높은 주행거리에서 피스톤 링 관련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차가 식어 있을 때 오일 레벨을 확인하세요. 오일이 부족한데 판매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라면 에어 서스펜션도 테스트하세요. 레벨링 시스템 고장은 흔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시동을 걸 때 컴프레서가 한 번 이상 반복해서 작동하는지 들어보세요. 파노라마 선루프 실링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되면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천장 안감이 축축하다면 수리비가 $600에서 $9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룩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토요타 가격으로 렉수스의 신뢰성을 원한다면 이 차가 바로 정답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단단합니다. 톱2 캐딜락 에스칼레이드 2015년부터 2020년형 다음은 미국식 럭셔리 SUV의 상징 같은 차입니다. 크고 화려하지만 핵심만 제대로 알면 오래 탈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가진 모델입니다. 4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된 4세대 캐딜락 에스칼레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미국 차, 크고 복잡하고 아마도 26인치 휠을 끼우고 대시보드가 갈라진 에스칼레이드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60초만 들어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세대 에스칼레이드에는 L866 6.2L V8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코르베트에 들어가는 엔진 계열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흡기 푸시로드 V8이고 제너럴 모터스가 10년 넘게 다듬어 온 엔진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이 엔진은 실제로 40만 마일까지 갈 수 있는 유닛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Active Fuel Management, 즉 주행 상황에 따라 4기통과 8기통을 오가는 실린더 비활성화 시스템입니다. 이 AFM 시스템의 리프터는 고주행 차량에서 고장률이 알려져 있고 수리비는 정비소에 따라 $3,000에서 $4,2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매자가 모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600 정도면 Range Technology AFM Disabler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을 영구적으로 꺼서 엔진이 항상 8기통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저는 고객 차량 3대에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후에는 이 엔진이 정말로 쉽게 망가지지 않는 엔진이 됩니다. 가격을 보면 더 매력적입니다. 2016년식 에스칼레이드 ESV 플래티넘, 풀사이즈 럭셔리 SUV, 3열 시트, 22인치 휠,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간 차량이 주행거리 8만 마일 기준으로 현재 $35,000에서 $42,000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약 $92,000였습니다. 원래 가격의 40% 수준의 차를 사는 셈이고 AFM 문제만 해결하면 앞으로 20만 마일을 더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럭셔리 SUV 시장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감가가 된 차는 많지 않습니다. 같은 연식의 레인지 로버 스포트와 직접 비교해 보세요. 중고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레인지 로버 스포트는 슈퍼차저 V8홀이나 터보 V6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0만 마일 근처에 가면 트랜스퍼 케이스 정비,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서 고장, 운이 나쁘면 슈퍼차저 쪽 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들을 모두 해봤습니다. 레인지 로버에서는 이 시점의 수리비가 $3,400에서 $6,000까지 올라갑니다. 에스칼레이드는 타이어와 변속기 오일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전 점검 리스트입니다. 첫째, 반드시 고장 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P0252열 같은 AFM 관련 코드나 특정 실린더 미스파이어가 있다면 피하거나 큰 폭으로 가격을 깎고 수리비를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둘째, Magnetic Ride Control Suspension을 확인하세요. 차량 각 모서리를 강하게 눌러보세요. 한 번 이상 출렁거린다면 댐퍼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독립 정비소 기준으로 한쪽당 약 $800를 예상해야 합니다. 셋째,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소리를 들어보세요. 엔진 위쪽에서 틱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대부분 리프터 문제가 의심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정비사 점검을 받으세요. 넷째, 모든 화면과 전자장비를 테스트하세요. 에칼레드는 전자장비가 많은 차이고 고주행 차량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장이 꽤 흔합니다. 필요하다면 헤드 유닛 교체에 약 1,200달러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AOFM 문제를 해결하고 오일 관리를 제대로 하면 6리터 에스칼라드는 50만 마일 클럽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적이고 당당하고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터프 세틴 인피니티 QX, 즉 2014년부터 2020년형 다음은 풀사이즈 SUV 시장의 숨은 보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3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피니티 QX80입니다. 이 차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자들도 잘 다루지 않고 유튜브 리뷰어들도 크게 주목하지 않으며 딜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여러분에게는 수천 달러의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설업자가 제 정비소에 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고 차를 험하게 쓰며 장비도 자주 싣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쉐보레 서버번 2대와 GMC 유콘 XL 1대를 거쳐갔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에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가 QX80을 한번 보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5년식 QX80 주행거리 11만 8천 마일짜리를 가져와서 저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이 차 살만합니까? 저는 직접 운전해보고 꼼꼼히 점검하고 VIN으로 정비 이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풀사이즈 럭셔리 SUV 시장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일 수 있다고요. 그는 이 차를 2만 2천 달러에 샀습니다. 8개월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행거리 14만 8천 마일. 문제는 제로였습니다. 잡소리도 없고 고장 코드도 없고 경고등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유는 엔진에 있습니다. QX80에는 VK56BD 5.6리터 VOR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닛산 타이튼, 닛산 아르마다, 그리고 닛산 파트롤도 사용됩니다. 특히 닛산 파트롤은 해외 시장에서 UN 구호 활동가들이 분쟁 지역을 달릴 때 사용하는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40만 마일을 달려도 엔진을 열지 않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엔진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비해 여유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큰 부담 없이 작동합니다. 자연흡기 위용이고 사막의 열기, 산악 지형,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리 부족까지 버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맞물린 7단 자동 변속기도 검증된 유닛입니다. QX8로깅의 변속기 세팅은 의도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쓸데없이 기어를 계속 찾지도 않고 쉽게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20만 마일을 달린 QX8론 변속기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데 상태가 6만 마일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2016년식 QX8ring 주행거리 8만 마일 정도의 차량은 현재 2만 4천 달러에서 3만 1천 달러 사이에 거래됩니다.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의 레인지로버 스포트는 3만 2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입니다. 더 크고 더 신뢰할 수 있고 유지비가 더 낮은 차를 1만 달러 정도 저렴하게 사는 셈입니다. 레인지로버가 QX80보다 더 주는 것은 거리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보증서를 함께 주지 않습니다. 구매 전 점검 리스트입니다. 첫째, 전동 사이드 스텝 4개를 모두 확인하세요. 모터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조라서 먼지와 날씨 때문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한쪽에 약 350달러입니다. 느리게 움직이거나 멈춰 있다면 가격 협상 포인트입니다. 둘째, 추운 날 시동을 걸 때 노킹이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VK56BD는 냉간식 캠페이저에서 가벼운 소음이 날 수 있고 정상 온도에 도달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구매 전에는 다른 정비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리어 디퍼렌셜 오일을 확인하세요. 이전 차주가 한 번도 교환하지 않았다면 검고 거칠게 보일 겁니다. 교환 자체는 200달러 정도지만 그 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넷째, 통풍 시트와 모든 공조 구역을 테스트하세요. 고주행 QX80에서는 멀티존 공조 장치에 액추에이터가 가끔 고장납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구역당 3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가 들 수 있습니다. 렉수스 LX나 랜크루서 같은 차가 끌리지만 5만 달러 가격표가 부담된다면
QX86은 그 경험의 약 85%를 절반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탑4 H라 MDX 2014년부터 2020년형 2위는 성능과 럭셔리를 원하지만 독일차의 수리비는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된 3세대 H라 MDX입니다. 이 차는 정비사들을 묘하게 화나게 합니다. 나쁜 차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차인데 시장에서는 마치 중고 크라이슬러처럼 가격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H라 MDX는 혼다의 738Y 3.5리터 V6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 계열은 25년 넘게 혼다와 H라의 여러 모델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혼다가 만든 엔진 중에서도 가장 검증되고 가장 다듬어졌으며 가장 잘 알려진 엔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엔진들이 내부 수리 없이 35만 마일을 넘기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종이 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정비소에서, 제 주차장에서, 고객들의 차고에서 본 일입니다. 이 엔진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리가 심하게 neglect 되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짧게 말하면 MDX는 아침마다 정말 시동이 걸리는 BMW X5 같은 차입니다. 지난 봄 5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제게 와서 두 차량을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식 BMW X4의 35위, 주행거리 72,000마일, 가격 27,500달러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식 H라 MDX SHAWD, 주행거리 68,000마일, 가격 21,800달러였습니다. 그는 BMW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이고 옵션도 좋고 외관도 멋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향후 5년의 소유 비용을 계산해 보여주었습니다. BMW 워터펌프와 서머스ታት 1,100달러, 밸브 커버 게스킷 700달러, 필요할 경우 타이밍 체인 서비스 2,200달러, 트랜스퍼 케이스 서비스 400달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앞으로 6만 마일 동안 BMW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500달러에서 4,500달러의 유지 보수성 수리비를 예상해야 했습니다. H라는요, 변속기 오일 교환은 9만 마일에 약 180달러, 점화 플러그는 10만 5천 마일에 교환하고 계속 타면 됩니다. 그는 MDX를 샀습니다. 6개월 뒤 그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거래를 해서 마치 뭔가 몰래 이득을 본 기분이라고요. MDX의 SHAWD 시스템은 이 가격대의 다른 럭셔리 SUV들과 차이를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슈퍼 핸들링 올 휠 드라이브는 코너에서 바깥쪽 뒷바퀴에 적극적으로 토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3열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급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 노면에서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수동적 ADWD 시스템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구매 전 점검 리스트입니다. 첫째, 2017년부터 2019년형 모델 중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차량을 본다면 반드시 충분히 긴 시승을 하세요. ZF 9단 변속기는 일부 초기 차량에서 캘리브레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기어가 망설이거나 불필요하게 오르내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VTC 액추에이터 소리를 들어보세요. 초기 3세대 MDX에서 냉간 시동 직후 2초에서 3초 정도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가변 밸브 타이밍 컨트롤 액추에이터가 마모되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품은 약 350달러이고 공임이 몇 시간 정도 붙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셋째, 1열부터 3열까지 실내 상태를 모두 확인하세요. 주행거리는 낮은데 3열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면 아이들, 반려견, 그리고 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차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뤄진 정비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눈이 많이 오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지역에서 차를 산다면 녹도 확인하세요. MDX가 구조적으로 녹에 취약한 차는 아니지만 열 차폐판이나 서브프레임 표면, 녹은 겨울철 염분 환경에서 충분히 세척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17년식 MDX SHAWD 택 패키지, 주행거리 약 7만 5천 마일 차량의 평균 시장 가격은 2만 2천 달러에서 2만 6천 달러 사이입니다.
비슷한 BMW X5는 26,000달러에서 34,000달러입니다. 프리미엄 실내에 혼다의 신뢰성을 얹은 차를 8,000달러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이 가격 차이는 순수한 시장의 비효율입니다.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아차리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나면 이 할인은 사라집니다. 탑5 렉수스 GX 4인용 2014년부터 2019년형 마지막으로 신뢰성의 절대 강자에게 도착했습니다. 말하자면 턱시도를 입은 방탄 탱크 같은 차량입니다. 1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렉수스 GX 정규십입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차를 기억하세요. 렉수스 GX 460은 중고 럭셔리 SUV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과하게 잘 만들어졌으며 가장 많이 오해받는 차량입니다. 이 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지금 깨끗한 매물이 나오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만든 고객이 있습니다. 3년 전 40대 중반의 부부가 렌지로버 스포트를 사고로 폐차한 뒤 제게 왔습니다. 예산은 35,000달러였고 비슷한 차량을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 선택지를 설명한 뒤 솔직히 말했습니다. 진짜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럭셔리 SUV를 원하고 엔진을 열지 않고 50만 마일까지 탈 수 있는 차를 원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28,000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35,000이 아니라 28,000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GX460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레인지 로버 같은 실루엣도 아닙니다. 호텔 발렛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시장은 이 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비사들은 원합니다. 그 부분은 2016년식 GX 260 럭셔리 주행거리 64,000마일 차량을 27,500달러에 샀습니다. 지난달 오일 교환을 위해 다시 왔을 때 주행거리는 218,000마일이었습니다. 정기 관리 외에 쓴 돈은 타이어 한 세트와 뒤 와이퍼 블레이드가 전부였습니다. 이 차가 왜 완전히 다른 급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GX460에는 LG의 4.6리터 V8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토요타 랜드크루저 200 시리즈에도 사용되는 유닛입니다. UN 관계자들이 전쟁 지역에서 운용하는 차량, 호주 오지 탐험 회사들이 60만 마일 수명을 기준으로 운행한 뒤 은퇴를 고려하는 차량에 쓰이는 엔진입니다. CRFE는 자연흡기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며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고 독일 브이얼럿들이 실험실 장비처럼 보일 만큼 과하게 여유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GX36은 모노코크 구조의 크로스오버가 아닙니다. SUV처럼 보이게 만든 승용차도 아닙니다. 진짜 레더 프레임 기반의 바디온 프레임 SUV입니다. 이런 구조는 30만 마일의 거친 사용을 모노코크 차량보다 훨씬 잘 견딥니다. 토요타는 GX460과 4runner의 같은 제2의 150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이는 부품 호환성, 거대한 독립정비 지식 기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유지될 부품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가격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날 정도입니다. 2016년식 렉수스 GX4 주행거리 8만 마일 차량은 28,000달러에서 34,000달러 정도입니다.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의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33,000달러에서 44,000달러입니다. 2016년식 랜드로버 LR4 주행거리 8만 마일 차량은 24,000달러에서 3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LR4는 10만 마일 근처에서 냉각 시스템, 에어 서스펜션 리빌드, 트랜스퍼 케이스 서비스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압니다. 그 작업들을 해봤고 견적서를 만들었고 차주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GX460은 10만 마일에서 점화 플러그, 디퍼렌셜 오일, 브레이크 오일 정도면 됩니다. 사실상 그게 전부입니다. 독립정비소 기준으로 최대 800달러 수준입니다. 끝입니다. GX460에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KDSS, 즉 Kinetic Dynamic Suspension System입니다. 이 유압식 전후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은 바디온 프레임 SUV인 GX가 도로 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다만 KDSS 라인은 시간이 지나며 누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차량에서 그렇습니다. KDSS 라인 교체는 필요한 작업 범위에 따라 600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구매 전 반드시 정비사가 이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전 점검 리스트입니다. 첫째, 방금 말한 KDSS 누유를 확인하세요.
앞쪽 컨트롤 AM 주변과 뒤 스테빌라이저 링크 쪽에 기름기가 있는지 보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비포장 노면에서 크롤 컨트롤과 멀티 테레인 셀렉 시스템을 테스트하세요. 이 시스템들은 부드럽게 작동하고 해제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중 경고등이 뜬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리어 디퍼렌셜 락 기능을 확인하세요. 이 차급에서 실제 리어 디퍼렌셜 락을 가진 SUV는 많지 않습니다. 작동할 때 분명한 클릭감과 계기판 확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늦다면 액추에이터가 필요할 수 있고 약 $400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넷째, 가죽 상태를 꼼꼼히 보세요. GX460 차주들은 이 차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가 깨끗하다면 차량 전체가 잘 관리되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주행거리는 낮은데 실내가 엉망이라면 누군가 험하게 타고 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사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렉수스의 신뢰성을 원하지만 실제로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차가 필요한 사람. 랜크루저의 경험을 약 40% 낮은 비용으로 원하는 사람. 레인지 로버를 타본 뒤 정비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배지보다 30만 마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좁은 주차 공간이 중요하다면 GX460은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길이가 188인치이고 주차장에서 그 크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연비가 최우선이라면 이 V8 트럭 기반 SUV는 복합 기준 약 16에서 19마일 퍼 갤런 수준입니다. 차체도 크고 V8이고 그만큼 연료를 씁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원한다면 2014년부터 2019년형 GX의 실내는 현재 기준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기능적이고 오래가지만 최첨단은 아닙니다. 이 차량에 대한 제 마지막 말은 간단합니다. 렉수스 GX460은 현재 중고 럭셔리 SUV 시장에서 거의 공짜 돈에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실제 가치보다 낮게 가격이 매겨져 있고 기계적으로는 매우 튼튼하며 보수적인 외관과 유럽 배지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적인 구매자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5년 뒤 시장이 이 차의 가치를 알아차리면 지금보다 1만 달러는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살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후회를 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자, 이렇게 50만 마일 클럽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럭셔리 SUV 5대를 살펴봤습니다. 렉서스 RX 350, 합리적인 가격에 렉서스 신뢰성과 토요타 엔지니어링을 가진 차, 캐딜락 에스칼레이드,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문제만 해결하면 편견을 넘어 V8의 힘을 즐길 수 있는 차, 인피니티 QX8 중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트럭들의 DNA를 가진 풀사이즈 SUV, Hura MDX, 프리미엄 옷을 입은 혼다 엔지니어링. 그런데 시장은 신뢰성의 가치를 잊은 것처럼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수스 GX460, 중고 럭셔리 시장 전체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 다른 이름을 단 랜크루저. 9만 마일에서 마음을 아프게 할 독일 크로스오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장에 서 있는 차입니다. 아직 시장은 이 차들의 가치를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따라잡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 영상은 아주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좋은 평판 뒤에 최악의 수리 이력을 숨기고 있는 럭셔리 SUV들. 겉으로는 좋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차들이 궁금하다면 바로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매우 비싼 실수를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분석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일부 제조사들이 묻어두고 싶어 하는 자동차 역사와 신뢰성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더 똑똑한 자동차 소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기계적 지혜의 보물창고도 곧 열립니다.